네, 지난 7월 8일 저녁 아무도 없었던 집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곧바로 불이 켜졌고 한 여성이 들어와서 집안 곳곳을 배회하는데요. 두리번 여기저기 살피면서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집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음료수까지 알뜰살뜰 챙깁니다. 2달여간 집을 비워서 홈캠을 설치해뒀던 세입자는 이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포착된 여성의 정체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는 걸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네, 일단 제보자는 20대 연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경북 영주의 한 원룸을 계약해서 살아왔는데 지난 6월 말부터 2달 정도 개인적인 일로 이 집을 비울 일이 생긴 겁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홈캠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싶어서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그 녹화 설정은 하지 않고요. 움직임만 감지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움직임이 감지됐다. 뭐 이런 알림이 떴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신경 쓰이고 불안한 마음에 녹화까지 되도록 설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영상이 찍히게 됐던 겁니다. 집을 비운 지 2주 정도 됐던 지난 7월 8일 저녁 8시 53분쯤이었는데 갑자기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저렇게 집안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웬 여성이 들어와서 냉장고에 지금 있던 보이는 저 사람이 집주인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요. 다른 웬 여성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이 제보자의 아이스크림, 음료수 2병 이런 걸 손에 쥐고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이 방 저 방 걸어다니면서 살펴보는 듯한 이게 모습이 뭐야? 홈캠에 저렇게 찍혔던 겁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건물주요? 소장님? 네, 이 제보자께서 처음에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잠깐 집에 들렸나? 그러고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군가? 딱 보니까 눈에 익은 거예요. 건물주였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집에 건물주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자주 들어들었는 건지 들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제보자께서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분은 저 영상 확인하시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하셨겠죠. 그 건물주한테. 지금 우리 집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아유, 무슨 소리예요? 막 뭐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러면 그 손 안에 쥐고 있던 거 뭐냐? 이렇게 또 따졌더니 뭔가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가방이었다고요? 그냥 이 화장품 들고 다니는 가방 그거였고 그냥 내 소지품이었어요. 저희 화장대 서랍 열었죠? 화장대 서랍이요. 뭔 소리야. 내가 싱크대 문은 열어봤어. 그래서 내가 화장대 문을 뭐하러 열어봐. 그러니까 제가 아, 진짜? 네. 제가 지금 집에 카메라가 없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몰랐겠네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고가 아니라 집에 어디 곰팡이나 썼나 이래 보고 그리고 집이 너무 깨끗하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예쁘게 산다 하고 내가 사진도 보고 이래 둘러보고 나왔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싱크대 문은 열어봤어. 그걸 왜 열어봐 그걸? 예? 그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화장대 문을 열어봤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화장대가 아니라 싱크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말이 안 되고 명백한 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간 적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지금 영상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자기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 챙겨가지고 이제 쥐고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손에 쥔 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빨간색 화장품 파우치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담긴 그 아이스크림인데 예. 그것을 갖다가 자꾸 화장품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니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그 계속 아니다 이거는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집이 깨끗하고 해서 둘러봤다. 이 건물주가 일단 세를 줬으면 거기 와서 무슨 내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자, 중요한 건 뭐 싱크대를 열었든 화장대를 열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왜 들어왔느냐 이걸 다시 계속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건물주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가스 검증 때문에 집을 들어갔고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냉장고도 한번 열어봤고, 근데 냉장고 열었다가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꺼내 갔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가져갔던 옷은 새벽에 몰래 가져다 놨다. 가스 검침을 한다면서, 근데 저녁 9시 가스 검침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가스 검침을 할 거면 저한테 가스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없으면 검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스 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영상을 찍히고 있을 거라고는 지금 일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건 반장을 좀 보시는 분이었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깨닫고 빨리 싹싹 비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거짓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검침이라고 이제 핑계를 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 이 집에 여러 번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검침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헛거무름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건물주는 그 방마다 좀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스 검침하는 사람이랑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내가 문을 열어주고 가스 검침하는 사람은 검침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아서 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좀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건물주인데 도대체 내가 뭘 가져가냐 절대 가져간 적 없다고 얘기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일 없고 이제 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보자께서는 뭐 우리 다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거짓말임이 들통이 나신 거고요. 가스 검침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제 저거 안 되는 거죠? 범죄를 자백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 뭐 긴급 피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처벌 안 받죠.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위급한 상황도 아니죠. 그렇죠. 들어가서 둘러보고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뭐 서랍장도 열어보고 깨끗하네 하고 그냥 이거는 명백한 주거침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제보자가 월세를 안 내고 어디 도망갔다. 예. 그래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 내 집 그거 마스터키 가지고 한번 들어갔는데 그게 여기 어차피 내 집인데. 내 집인데 내 집이어도 일단 빌려준 이상 처음에 저기 이제 적법하게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간 이상 나중에 이게 불법화가 되더라도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잠깐 2달 비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으면 그건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주 사건이 벌어졌던 다음 날 새벽에도 또 카메라에 찍혔어요. 네,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 46분쯤이었는데 영상으로 역시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꺼진 방안입니다. 세입자 집인데요. 건물주가 어떡해. 자세히 보시면 손에 옷을 쥔 채로 옷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여는 듯 탁 하는 소리가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데 손에 들려있던 옷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뭐야, 야, 소장님 좀 보여, 나 좀 무서워 나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본 저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화도 나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도저히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건물주라는 분이 답을 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훔쳐갔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들어왔던 겁니다. 걸리기 전에도 들어와서 심지어 아이스크림 먹은 정도가 아니고 이 제보자의 여자친구의 옷을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밤새고 고민이 며칠 많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갖다 놔야겠다 몰래 새벽에 그러니까 불 꺼놓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가 보시기에는 아니 만약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래서 사과를 하고 옷을 돌려주던가 이래야지 또 집에를 들어갔다는 걸 보면 이분은 정말 문제가 크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 집에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걱정도 되고 하신다. 그러니까 녹화 설정을 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녹화 설정이 안 돼 있던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자, 백 변호사님, 결국 고소는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한 이유가 이게 아마도 이제 그 건물주가 정말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좀 그런 노력을 보였으면 여기까지 사건 반장이 제보도 안 하고 형사고소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됐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내가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내가 월세 한 달 안 받을게. 네. 아니, 그냥 큰맘 먹었다 내가. 그러니까. 근데 한 달 안 받을게 이거. 합의 안 되면 고소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태도에 너무 너무 좋아. 화가 나서 지금 저거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입니다. 들어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옷도 훔쳐가고 옷 갖다 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져간 순간 절도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닐 것 같다 상습절도 혐의로 결국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뭐 이제 이 일로 건물주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 이런 입장까지 낸 상황입니다. 교수님 진짜 사건 반장 보셨으면 저런 짓 못하셨을 텐데. 예, 저게 이제 사실은 이 피해자가 지금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여성인데 저게 네. 거꾸로 바뀌면 아주 심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관련되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 집주인 아들이 이제 그 여성 세입자 집에 들어온 사건이 있는데 그 택배 물건이 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배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밖에서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문을 열고 집어넣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고 있는데 따까닥 마스터 키를 열고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단 한번 세를 주면은 그것은 저기 들어오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또 다른 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